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입시 전형이 바뀌면서 상기부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창체 활동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많이 축소가 되죠. 더구나가 봉사 활동 기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과 어머님들은 그러면 우리가 수시를 준비할 필요가 없을까? 정시를 준비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엊그저께 제가 한 어머님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 어머니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수시로 가실 거예요? 정시로 준비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 딸은 정시로 올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정시가 40%인데 수시를 굳이 준비해야 됩니다. 더구나 비교과도 그다지 상기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크나큰 착각입니다. 상기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기부에서 입시 전형 변화로 인해서 상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특이라고도 하고 과세특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규정을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 게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이 뭐라고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과세특은 입시 전형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상기부가 간소화되면서 가장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세특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고1, 고2 학기당 수상 경력 하나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가 교외 대회도 적을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율 동아리도 빈칸 포함해서 30자, 그러니까 한 줄밖에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정말 큰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가 과목별 세부 능력 사항에서는 우리가 글자 수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설을 한번 해보죠. 한 학기당 학생이 10과목을 수업한다고 치면 학년당 글자 수는 총 12,700자인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특이 차지하는 글자 수는 1,500자나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총 적을 수 있는 글자 수는 12,700자인데 과세특에만 들어갈 글이 1,500자, 매우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석차 등급인 정량평가와 그 다음에 정성평가인 세특, 두 가지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석차는 말 그대로 아예 성적입니다. 등급도 나오고 원점수도 나오고 학교 평균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오죠. 그런데 세특, 세부능력 특기 사항은 무엇일까요? 세부능력 특기 사항은 아이의 수업 참여 태도, 그리고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적 변화와 성장을 가리킵니다. 즉, 정량평가가 아예 등급이었다면 비교과인 정성평가는 아이의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와 성장이 바로 정성평가의 핵심이라는 점이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고3학년 1학기 때까지
올 1등급을 찍는다라는 건 솔직히 가능하지만 매우 힘듭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못하는 애가 갑자기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등급이 떨어졌으면 그것은 정성평가인 세특으로 인해서 자기의 주도적 학습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점을 충분히 어필한다면 수시에서도 매우 유리한 전형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수가 안 좋다고 해서 아이들의 내신에 망쳤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정시에 올인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량평가야 뭐 시험에서 잘 보면 되는 거지만 정성평가인 세특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드러나면 유리한 점이 한 방향 수업이 아닌 쌍방향 수업에 아이가 참여하면서 발전하는 것. 바꿔 말하면 아이가 적극적으로 수업의 태도도 그 수업 때 뭐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점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점을 더 채워야 될 것인지를 선생님과 쌍방향 소통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유리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기록할 수 있냐면 수업을 참여하면서 나타난 학생의 인성에 대한 사례도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인성하면 그것을 어디에 적었냐면 봉사활동란에 적었었어요. 근데 봉사활동 시간만 적을 수 있지만 거기서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특기사항을 이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과 어머님들은 아니 학종의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인성인데 그럼 봉사활동란을 적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성을 보지 않겠다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인성은 세특, 즉 수업 참여할 때 아이의 인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목별 성취 수준은 당연히 정량평가가 들어가겠죠. 다음 네 번째는 학습 활동 참여도와 태도도 기록하면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그런데 아이가 A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선생님 보기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가 내신은 부족해요. 정말 예의 바라요.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 학생 공부 못한다고 해서 선생님은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좀 더 도와줄까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선생님입니다. 왜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 활동 참여도 그 다음에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선생님은 정말 그 학생 나쁘게 쓰라고도 쓸 수가 없습니다. 좋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가 드러날 마지막 상황이 말 그대로 뭐냐면 학습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하는 노력, 그 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점이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근데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자기 진로와 관련시킨 과정이 세특에 드러나면 대학 평가자는 매우 좋아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목별 세특은 수업과 관련된 수행평가에서 과목별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학업의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데 내신이 조금 부족한 학생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세특을 보완하면 된다는 점,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목별 세특은 학생이 보여준 활동을 바탕으로 뛰어넘는 팩트를 임팩트 있게 아이를 어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세특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